좋아요. 뒷공간 뛰면 손흥민 선수 뛰고 있어요. 빨리 줘야죠. 메디슨 어디 보나요? 아, 메디슨 뭔가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아, 골이 들어갑니다. 클루세프스키. 잘 줬네요. 예. 클루세프스키 미쳤네요. 클루세프스키 오른쪽에서 솔로 플레이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쪽으로 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뭐 클루세프스키가 저걸 넣네요. 정말 잘 넣습니다. 전술이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유한 선수들을 어디에 넣어야 최적이냐. 클루세프스키가 가운데 있어야 잘하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가운데 있어야 잘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포스코로 감독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창의적인 감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가 좋았고요. 그 기점 패스가 역전골로 이어졌습니다. 김푸른바다님, 얼마나 소속할 때마다 반박하듯이 도선에 골을 넣고 있어요. 아, 손흥민 선수 가운데로 왔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줘야죠. 빼줬고 손흥민 슛! 들어갔어요! 3대1입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표기해야 될까요?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어요. 잘할 골일까요? 너무나 궁금해요. 역전골 기점과 쐐기골 득점. 아, 지금 모두가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해주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가 좀 관대하게 판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전방 압박이 좋으면 반대 뒤 손흥민 선수 쪽이 항상 비었거든요. 그냥 공을 끊었을 때 줄 데 없다? 손흥민 선수 쪽을 한번 봐야지. 그렇지, 봐야죠. 갔습니다. 좋아요. 사르가 손흥민 선수에게 줬어요. 손흥민 여기서 혼자 합시다. 혼자 여기서 접어내고 오른발로 흩다 줬고 슛! 골!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아, 결국엔 넣었어요. 목기골 넣었습니다. 4대1입니다. 이게 골이 이거예요, 이거. 왔어요. 사르가 들어오니까 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이게 정말 됐습니다. 4대1 이겁니다. 사르가 들어오니까 플레이가 되고 공을 끊었을 때 손흥민 선수를 봐라. 보고 주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골이 들어가잖아요. 끊었죠? 봤죠? 주죠? 골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죠. 헛다리 빼고 왼발 슈팅. 헛다리 왜 속냐? 어디로 갈지 몰라요. 토디보가 그냥 어깨 춤을 추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탈춤 같거든요. 거의 지금. 신나게 추다가 왼발 슈팅.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1기점 1 자책골 유도 1골, 지금 이 3골의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관여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메디슨이 나가고 그 위치에 저 자유도를 갖게 된 거죠. 가운데로 들어와 주니까 손흥민 선수는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소니입니다. 이런 소니의 플레이를 왜 못 만들어줬느냐? 가운데 공간을 다른 놈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패스를 안 주니까 주면 골을 넣는다는 거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참 베르너가 자신감이 그냥 몸을 그냥 이렇게 슈팅을 그냥 온몸을 이렇게 던졌어야 되는데 이게 던져서 몸을 던져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몸을 그냥 던져야 되는데 이게 쿠두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 쿠두스 플레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거 백열장선도 아니고 지금 이게 쳤거든요. 또 거친 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요. 웨스트햄 거의 이 망치 군단 정말 손이 망친가요? 굉장히 지금 경기를 망치고 있는데 최악입니다. 팬들이 집에 가길 잘했어요, 빨리. 이 못 볼 골을 본 거 아닙니까, 지금? 망치 군단이 왜 망치 군단인지 알 수 있어요. 폭력 축구는 골로써 골을 많이 먹여서 응징해줍니다. 배 터지게 골을 먹어라, 골 쳐먹어라, 이렇게. 좋아요. 히샬리송 왼쪽에 풀어주고 베르너. 어디다가 찹니까, 베르너? 뭔가요, 이게. 베르너 어디를 찬 건가요? 머리는 어제 이발을 잘하고 왔는데 정말 치고 들어갈 때도 어떻게 사이드라인 밖으로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베르너예요. 베르너. 지금 또 손을 썼어요. 이 손을 망치 군단. 이거 손을 망치처럼 쓰고 있어요, 지금. 웨스트햄 선수들 인성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때린 것도 이게 거의 형사처벌이 돼야 돼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예. 토트넘이 4대1로 승리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 전 역전승을 거뒀고요. 손흥민 선수가 역전골의 결정적인 기점 패스 그리고 쐐기골의 또 자책골을 유도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1이 됐던 마침표를 넣는 골로 이번 경기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필요한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 어떻게 전반전과 후반전이 달랐는지를 지금부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스코어 평점 기준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8점으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 경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후반의 좀 차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전은 1대1이었고 후반전은 3대0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토트넘의 전반전 점유율이 62%, 후반전 점유율은 53%였어요. 또 흥미로운 건 상대가 쿠두스가 퇴장당하면서 10명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후반전 점유율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즉 오히려 점유율이 낮을 때 토트넘의 공격은 더 잘 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도 골을 넣기 위해 올라오고 공을 소유하고 공을 소유했을 때 끊어지면서 토트넘이 역습하고 쇼트 카운터를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토트넘의 득점도 상대가 공격을 하도록 만들 때 그 뒷공간을 활용할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전반전에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도 빅찬스 하나를 내줬던 토트넘인데 후반전에는 빅찬스를 내주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전반전에 12개의 슈팅을 때린 토트넘의 공격 위협보다 후반전에 10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토트넘이 3골을 넣었다라는 점도 이 경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에서 주목할 점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전반전 때 분석해 드린 대로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드 쪽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약간 그 기역자 형태로 있었죠. 그런데 이 기역자 형태가 후반전에는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사이드 플레이 하거나 기점 패스 주거나 컷백 주거나 크로스 올리거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후반전에는 이만큼 더 넓어졌어요. 영역이 넓어진 겁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이 자리를 메디슨이 많이 활용하고 우도기도 이 자리를 활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르가 들어오면서 사르가 이 위치에도 있다가 요릴로 가지고 요 뒤를 커버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도기가 보통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 손흥민 선수가 그 뒤를 커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도기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손흥민 선수가 요 뒤를 커버했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메디슨이 이 위치를 점유할 때 손흥민 선수가 이 사이드에 벌려있던 거죠. 그런데 사르가 들어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커버했던 역할들을 사르가 해주고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가운데 쪽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이 위치도 가고 이 위치도 가고 이 위치도 가고 전반전에는 아예 이 위치에 비어 있잖아요. 후반전에는 중앙지역 위치에 히트맵이 늘어난 거예요. 더 자유롭게 뛸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전후반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물론 전반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2개의 슈팅을 때리긴 했지만 후반전에는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총 이날 6개의 슈팅을 때리게 됐는데 4개가 후반전에 나왔고 그 4개 속에서 1득점, 1 자책골 유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 슈팅도 어떻게 보면 득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슈팅이 나온 거고 전반전은 물론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던 가마차기 슈팅이라든지 문전에서의 수비벽이 막힌 상태의 슈팅도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창출하려고 노력했던 장면이긴 하지만 후반전에는 더 득점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기회 안으로 중앙 지역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전에 또 키패스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주목할 점은 전반전은 추가 시간을 포함해서 47분을 뛰었는데 후반전은 70분에 뛰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후반전을 소화한 시간은 25분 정도를 뛴 거예요. 시간상으로 봤을 땐 20분 정도를 덜 뛰었잖아요. 20분 정도를 덜 뛰면서 슈팅은 전반전보다 2배가 많았고 키패스가 하나였다는 것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공격 효율성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메디슨이 하프타임에 교체 아웃되고 파페사르가 하프타임에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보면은 히트맵상 메디슨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손흥민 선수는 요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위치들로. 메디슨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이 여기에서 공격을 온전히 주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손흥민, 존슨, 솔랑키는 이렇게 해서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쓰리톱이 2명의 공미를 위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쿨루셉스키가 골을 넣고 쿨루셉스키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지만 솔랑키, 존슨, 손흥민이 득점할 수 있는 위치로 가서 쿨루셉스키나 메디슨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만들어준 공간을 메디슨이나 쿨루셉스키가 활용하는 형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르가 들어왔을 때는 보세요. 사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전 진입은커녕 사이드 측면의 윙 플레이가 아니라 요 하프 스페이스 커버나 수비 지역 커버나 굳은 역할을 해주면서 연계를 해주고 잘라내고 압박을 해준 겁니다. 즉 역할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물론 사이드도 함께 보긴 했지만 사르 선수가 뒤를 막 커버해 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사이드 플레이뿐 아니라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이 왼쪽 오른쪽 하프스페이스까지 이동하면서 메디슨의 역할을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르 선수의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메디슨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니까 5개의 키패스를 했으나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 짧은 시간을 뛰면서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과 키패스가 늘어났고 공격적으로는 사르가 패스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뒤를 커버하는 부분들 또 경합도 6번을 해서 4번 승리하는 그런 수비적인 역할도 잘해줬고 공을 잃어버린 것도 3번밖에 되지 않았고 또 파울을 얻은 것도 2번이나 됐고 수비적으로 클리어링과 슈팅 블럭이나 이런 부분들 사르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클루셉스키가 공미 역할을 하면서 사르가 그 뒤를 커버해주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됐느냐 다시 한번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포메이션을 보시면 4-3-3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웨스트햄은 좀 공격적으로 미드필드를 좀 허술하게 만들었어요.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는 노란색으로 표기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손흥민 선수는 사이드에 벌려 있었어요. 그리고 솔랑키가 가운데, 존슨도 벌려 있고 메디슨이 여기, 크루셉스키가 여기. 근데 공격 전개를 할 때는 포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우도기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우도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반더벤, 비수마, 그리고 로메로.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 패스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득점도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우도기 주고 우도기가 빼준 공 비수마가 골을 넣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주고 가끔 그래도 일로 들어와서 슈팅을 때리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 메디슨과 우도기가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디슨이 사르로 바뀐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임이 들어갔느냐. 이렇게까지 올라오던 우도기가 조금 내려가서 이 위치를 차지해주고 반더벤은 요 위치를 차지해주고 사르는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여기 있지만 쿠루셉스키가 이제 여기 아예 공미 위치로 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존슨이 있고 손흥민 선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르, 쿠루셉스키 그리고 이제 여기 포로죠. 그리고 여기에 비수마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사르, 비수마 이렇게 대형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대형이 바뀌었을 때는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느냐. 쿠루셉스키가 이쪽에 오기보다 이쪽 위주로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안쪽 이 지역을 커버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커버해주고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우도기가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도기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커버해줬어야 됐어요. 왜냐? 이 위치에 있던 메디슨이 여기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안 내려오고 사르가 여기를 커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있던 위치에서 이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고 결국엔 여기서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는 상황도 나왔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위치는 메디슨이 빠지면서 더 영역이 넓어졌고 자유도를 갖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선수들의 동선을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스님께서 지금 어떤 선수가 오늘 MOM이 됐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 정보를 좀 함께 얘기해 드리면요. 일단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MOM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이 누구로 나왔는지 체크해 보면요.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후보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손흥민, 클루셉스키, 메디슨, 비스마, 우도기 5명이 후보 리스트에 있고 클루셉스키가 전반전에 결정적인 동점골을 넣긴 했지만 그리고 비스마가 역전골을 넣긴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실제로 저도 지금 투표를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 51.6%잖아요.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선수들 보세요. 쿠르세스키 21.5%지만 손흥민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 공식적으로 선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제가 기록으로도 얘기를 드렸지만 토트넘 허스퍼의 소파스코어나 홈모비나 그 어떤 통계 매체의 결과로도 손흥민 선수가 4대1로 이기는 과정에서 3골에 관여를 했고 또 복귀골을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의 선수 선정이 주어지는 것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일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오늘 경기 전반전 정말 답답했고 아쉬웠지만 후반전에 이런 전술적인 족쇄를 풀어낸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토트넘이 완승을 거뒀고
또 70분에 교체 아웃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온 이후는 상대가 퇴장으로 한 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고 좋은 장면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입증된 것이다. 4대1로 이긴 그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오늘 경기는 손흥민 복귀 효과였다. 이 완승은 손흥민 선수 복귀 효과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각종 매체들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해외 언론의 평점도 살펴보고 또 영국 방송 중계에서 실시간으로 또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메디슨을 교체했던 이유가 정말 전술적인 교체였던 것인지 또 손흥민 선수를 70분에 빼줬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도 뭐 몸 상태 관리를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그런 자세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입중계는 여기까지 줄이고 또 말씀드린 다양한 또 실시간 최신 정보들 한준TV가 지금 바로 녹화해서 또 내용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들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